만성적인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약물 중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포렌 연질캅셀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죠. 대표적인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이라고 알려진 건선 혹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때 처방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만성두드러기, 원인 불명의 만성적인 습진, 혈관염, 결절성 양진 등등에도 두루두루 이 약물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요, 면역 억제제의 일종입니다. 원래는 면역 반응 억제를 통해 장기 이식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이죠. 우리 몸에 면역 체계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이물질이나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이제 그것들을 공격해서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 이식 후에 새로운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이 바로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란 약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만성적인 피부 질환의 경우 명확한 원인이나 기전 등등이 이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자가 면역 반응으로 기인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이제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가 처방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선이나 중증 아토피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만 처방이 되었었는데요. 경험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비교적 두루두루 만성적인 난치성 피부 질환에 종종 이 약물이 처방되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 약물,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물 면역 억제제를 대수롭지 않은 약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것이 당연히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기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오심이나 구토, 설사 등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것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제외하고 문제가 된 반응에만 세밀하게 타겟팅해서 작용할 수는 없겠죠. 때문에 피부의 전반적인 면역 체계의 약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 쉽게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피부의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자외선 노출에 대해서 반응이 증가해서 자외선의 증가로 인한 피부암이 유발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부작용이 없는 약이거나 남용 혹은 오용을 해도 되는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질환에만 국한되어서 생각해 보자면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또한 스테로이드와 비슷하게 이것이 피부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약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면역 억제제의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물론 면역 반응 자체를 억제해 주다 보니까요. 반응을 잘하는 경우 이제 복용을 시작하면 수일 내에 불편 증상이 사라집니다.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넓은 의미에선 유사한 약물입니다. 이제 면역 반응 자체를 억제해서 염증을 억제해주는 증상 소실이 아주 훌륭한 약물이죠. 하지만 피부 자체가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피부에 이상한 과민 면역 반응이 반복되는 그로 인해서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면역 억제제로 우선 급한 불을 끈다 하더라도 피부의 면역 시스템, 면역 체계 자체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약물을 중단하면 증상은 이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사이클로스포린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 이외에도요. 내성이라든지 혹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감량 시 리바운드가 일어난다든지 피부 질환 자체가 잘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이 이르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따라서 이런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약물을 처방받으셨다면요. 증상이 없어진 듯 하다고 해서 혹은 이제 부작용이 갑자기 우려가 돼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단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피부의 면역 체계가 기능 회복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훌륭한 치료법은 아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